어느 날 문득 마음이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숨이 길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속 짐은 여전히 그대로인 느낌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쉼없이 이어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맡은 역할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가볍게 지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다 커서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쉬라고 하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그러려니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괜찮아도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쉽게 힘을 빼지 못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일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책임지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 무게를 놓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을 살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덜 붙드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빨리 가는 길보다 편안해지는 방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은 크지 않지만 한번 마음에 닿으면 오래 머무릅니다. 오늘은 그 말들을 따라 인생을 조금 가볍게 바라보려 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물을 적셔가며 사는 것보다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 낫다. 장자는 이 말을 통해 함께 버티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른 웅덩이에서 서로의 입에 물을 적셔가며 버티는 것보다 넓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처음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유지하는 관계와 상황이 과연 서로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서로 챙기고 의지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안 만나면 또 마음이 쓰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르게 만들면서까지 관계와 역할을 붙들곤 합니다. 장자의 이 말은 그 지점을 조용히 건드립니다.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잠시 놓아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묻는 듯합니다. 모든 관계와 자리는 끝까지 버텨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이 바뀌면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를 괴롭히는 상태라면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것이 꼭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신인은 공을 세우지 않으며 성인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장자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훈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로 평가받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얼마나 이뤘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 한편이 바빴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았고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명함이 없어지니 이상하게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설명하던 방식이 직함과 소속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 마치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명함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직함에 얽매이지 않으니 더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이 말은 그런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아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덜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천지 사이를 나는 흰말이 문틈을 스쳐 지나가듯 잠깐일 뿐이다. 원자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얀 말이 틈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삶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늘 새롭게 들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충분한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순간들이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어제가 지나가고 지난주가 지나가고 작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자신도 많이 변했고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자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무게를 조금 덜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힐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지금 쥐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문장은 삶을 가볍게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묻는 듯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도 된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함께한 장자의 말들은 분명한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지나온 길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책임지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낸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기가 왔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장자가 전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